만약 당신이 60, 7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살아본 결과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만 바로 그 진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이제 삶의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하는 말,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이며 법입니다.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는 그 집의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은 자식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던지는 말은 그들이 부모에게 듣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부모는 착각합니다. 나는 부모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 나가고 그 말이 결국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그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 말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자식들은 집에 와도 웃음을 잃고 예의 바르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 침묵 속에는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그 가르침이 때로는 권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들의 가정에서 부모의 말은 그 집의 주인이자 규칙을 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말을 던지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그들은 원래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그 가정에서의 방식과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말이 그들의 방식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때로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침묵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이자 규칙입니다. 부모의 말은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분위기는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한마디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무게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은 종종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랐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그 집에서 규칙을 배운 사람들이며 이제는 당신의 가정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부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익숙하고 때로는 서운해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정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상처가 쌓이면 그들은 점차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되고 표면적인 예의만 차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 집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식의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모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경계와 대화를 중시합니다. 부모는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결국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다면 그들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방식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조언을 하거나 자식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면 그들은 점차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그들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고통과 외로움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신이 놓친 것들, 사랑받지 못한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동안의 상처와 갈등을 돌아보고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맴돌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묵히 간직하고 있다면 그 상처는 결국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숨기려 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그 상처가 무엇인지, 왜 상처를 입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고독감입니다. 고독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면서 고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사람은 진정한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퍼져나갑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단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더욱 평화롭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도 상처도 결국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고독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이 후반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혼잡함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과거의 업적이나 성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랑이나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과거의 성취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꾸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평안을 얻으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은 너무 흔한 조언 같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에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나 내면의 평화에서도 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오해를 덜어내고 그 대신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 그 후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며 살아가면 과거의 짐에 눌려 현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순간의 선택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을 희생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그 삶이 나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의 규범에 맞춰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려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갈등을 넘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깊은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놓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